컴이 좋아 가연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이 좋아 가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컴알 2급 2023년 상시 4회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제가 상시 2회, 상시 3회 문제는 풀이를 안 해드렸잖아요. 계산 작업은 따로 풀이를 하겠지만 그 안에 다른 내용들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라서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서 제가 강의를 안 했고요. 지금 이 유형은 2023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풀이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 입력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자, 셀을 찍고 우리 찍으면 여기 가운데 정렬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명 입력하고 탭 버튼 눌러서 오른쪽. 제가 지금 탭 버튼 계속 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엔터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콕 찍고, 자 이번엔 영어예요. 한영키를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야지 더 빨리 입력이 됩니다. 이번에 다시 한영키 눌러서 한글로 바꿔주시고, 오타는 지금 살펴보셔야 돼요. 오타 있는지 없는지는 입력하시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타자가 너무 느리신 분들은 이거는 나중에 합니다. 자, 시작일을요. 만약에 10 빼기 1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랑 같은 형식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다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오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오타 하나라도 나면 5점 감점이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보인다는 분들, 이게 아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못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 저장 버튼이 없다는 분들은 요거 저장이 체크가 해제가 된 거니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실수하는 거, 요 범위 같은 거, A1부터 G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그 다음에 크기 16포인트 요거 콕 찍고 그냥 16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이중 실선은 여기에서 이중 밑줄 요거 하시면 되고요. 요거의 행높이죠. 1 찍고 오른쪽 바로 가기, 행높이를 30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A3, A4 컨트롤 키 누르고 처음에는 그냥 드래그 컨트롤 키 이제부터 눌러요. 컨트롤 키 쫙, 그 다음에 쫙,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B15부터 G15 네, 요 영역이네요. 이 영역은 셀 스타일을 강조색, 셀 스타일 이거죠. 강조색 6으로 해. 여기 딴 해서 콕. 그러니까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범위 잘못해서 틀린 경우가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감점 한 문제당 2점입니다. B5부터 G15 네, 데이터 영역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니까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띄워주시고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그럼 어떻게 요거죠. 샵 콤마 샵샵 0 0일 때 0개 이거죠. 샵 콤마 샵샵 0 뒤에 개를 붙여 그럼 뒤에다가 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 글자일 때는 굳이 큰 따옴표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두 글자다 한다면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G6셀 G6 이거죠. 요거 찍고 확인해 주세요. G6 메모 삽입이야. 우리 버전이 다르신 분들은 Shift F2를 누르면 메모가 딱 뜹니다. 알겠죠? 아니면 오른쪽 바로 가기 메모 삽입 누르시면 되고요. 자, 메모가 뜬 상태에서 제가 메모를 먼저 띄워나갔고 이걸 선택이 안 되잖아요. 일단 여기 메모 표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항상 표시가 있으니까 자 여기다 찍고 요거 다 지워주시고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 서식은 여기 테두리를 잡고 이렇게 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딱 잡고 컨트롤 1 누르거나 오른쪽 바로 가기 메모 서식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동 크기 맞춤의 자동 크기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자동 크기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한 다음에 여기 엔터를 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백스페이스 눌러서 해제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A3부터 G15 영역은 모든 테두리야. 그럼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바깥쪽 굵은 테두리. 이렇게. 네, 끝났네요. 이것도 지금 제 강의에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강의를 보면서 그 각각의 바꾸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 문제는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기본 작업 3 가겠습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 A3부터 여기부터 A12 요것만 잡는 거예요.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가는 거고 이렇게 그럼 쉼표로 구분 기어죠. 자, 쉼표예요. 탭 해제 하시고 성명 사원코드 없네. 그럼 안 가져와. 성명, 성별, 부서, 쥐기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알겠죠?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침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저장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은 제일 나중에 할 거고요. 분석 작업 1부터 가겠습니다. 부분합은 뭐부터 한다고요? 정렬부터. 정렬은 제품명 기준으로 오름자순. 자, 그냥 커서 아무 데나 놓고 데이터에 정렬해서 이게 오름차순이잖아요. 이걸 콕 찍으면 제품명끼리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부분합으로 바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자마자 뭘 해야 돼? 방금 정렬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제품명끼리 그룹화가 돼서 모아지죠. 제품명별 판매량 판매 금액의 합계. 그럼 합계. 판매량 판매 금액 이거 아니야. 알겠죠? 일단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다시 들어갈게요. 두 번째 판매이익의 최대값. 여기서 판매이익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판매이익을 하는 거고 최대값 계산할게요. 자, 이거 체크되면 안 된다 그랬죠. 체크를 해제해야지 합계와 최대값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근데 부분합은 결과를 보여줘요. 자, 결과 확인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글씨가 잘렸는데 안 잘렸어. 그럼 요거 B와 C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는 거. 알겠죠? 이런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저장. 자, 이번에 정렬 기능. 자, 아까는 정렬 기준 하나라서 여기서 했지만 여러 기준이야. 그럼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제품명 가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이네. 콕 찍고 스마트폰. 그 다음에 빼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냥 엔터 칩니다. 그 다음에 TV 엔터 태블릿 넣고 추가 누르면 이렇게 제일 아래에 추가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요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 동일한 제품명의 경우 하나 더 기준 추가해서 이 합계를 셀색 기준 콕 찍으면 색깔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색깔이고요. 요거를 위에 표시 아래 표시 있는데 위에 표시야. 그럼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렇게 모아진 상태에서 색깔이 위에 가도록 정렬이 됐죠. 네. 그럼 분석 작업까지 끝. 네, 매크로 작업. 지금 어떤 매크로냐면 지금 요 영역에다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명 요거의 시청률의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계산해서 복사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서 한 번에 계산해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평균이 계산되면 돼. 그 부분이 매크로로 지정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일단 나는 여기다 할 거니까 커서는 다른 곳에서 시작. 여기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개발 도구 탭. 자, 개발 도구 탭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누르시고 기타 명령 간 다음에 리본 사용자 지정 가서 개발 도구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평균. 자, 여기다가 계산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는 AV average 누구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값을 계산할 거야. 엔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계산이 됐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됐고 블럭 해제. 여기까지가 기록이 돼야 되니까 기록됐어? 그럼 기록 중지해요. 알겠죠? 그러면 단추를 만들게요. B12부터 C13 여기다 만들 거고요. 조금 잘려서 여기다가 단추예요. 여기 삽입 요거죠.
자, 처음에는 찍을 때 그냥 찍지만 두 번째는 Alt키 누르고 정확하게 갖다 찍고 평균 매크로랑 연결이 돼야 되고 여기는 그냥 찍었죠? 요거를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매크로에서 감점되는 이유가 이 단추를 정확하지 않게 넣었기 때문에 감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추 1에다가 평균으로 입력하고 했으니까 평균 쓰겠습니다. 네, 끝. 됐습니다. 그럼 매크로 끝. 알겠죠? 자, 두 번째 매크로는 A3부터 F3 영역에서 글꼴색과 채우기 색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커서를 콕 찍고 매크로 기록 가서 매크로 이름은 서식. 어디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홈 탭 가서 지금 글꼴색이 노란색이네. 여기서 노란색 설정.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이 빨강색이에요. 이렇게. 오, 됐어. 그럼 블록 해제. 자, 여기까지 기록되게 할 거예요. 그럼 기록 중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 E12, F13 영역에다가 빗면으로 할 거야. 빗면은 삽입 도형이 있어요. 요거죠. 요거 콕 찍고 Alt키를 누르고 시작. 이렇게. 요거 안 맞췄어요. Alt키 누르고 딱 맞춰줘. 알겠죠? 글씨를 쓰네. 그럼 찍고 그냥 서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글자 입력을 했더니 왼쪽에 쏠렸어. 그대로 두셔야 돼요. 가운데 맞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가운데 맞춤 해. 그럴 때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알겠죠? 문제에서 있을 때만. 자, 근데 이거는 매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른쪽 바로 가기, 매크로 지정, 서식 매크로랑 연결하기. 끝.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매크로를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다시 하는 경우에는 아예 취소를 하고 다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안에 잘못된 그런 매크로 부분이 기록이 되면 감점이 되니까. 알겠죠? 자, 저장합니다. 차트. 자, 차트는 이 차트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잘못 만들어서 이걸 삭제하고 정답이랑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0점 처리가 되니까 여기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1번 문제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문제가 나오죠. 데이터를 제거를 하는데 여기서 계절 평균, 범례를 여기 계열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소까지 제거가 되네요. 자, 디자인 탭 가서 데이터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체크 해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체크 해제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필터를 해제하세요 할 때만 하는 거고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세요 하면 여기로 가야 돼. 이거부터 제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행렬 전환, 제거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로 항목을 여기 범례 항목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제거를 합니다. 알겠죠? 다시 들어와. 이번에 계절 평균을 제거할 거야. 확인. 알겠죠? 자, 1번 문제 끝났고 차트 종류, 전체 차트 종류니까 찍고 차트 종류 변경 가서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 지금 여기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 있네요. 확인. 네, 그러면 2번까지 됐어요.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설정. 자, 우리 새로운 거 설정은 여기 있죠.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설정해서 A1 셀과 이 값과 A1 셀을 연동시켜. 그럼 연결은 수식 입력줄에서 는을 입력을 한 다음에 A1을 찍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차트의 기본주 세로 눈금선 표시 새로운 건 다 여기서 할 거야. 눈금선이죠. 기본주 세로 눈금선 요거예요. 간단하네.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 이거네. 색 1 이거죠. 색 1 이렇게. 그러면 이 차트에만 색깔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트와 똑같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색깔이나 지금 색을 지정했기 때문에 색은 똑같아야 되지만 다른 부분 이런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었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이 좀 이상하다. 그런 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문제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차트는. 알겠죠? 이제 계산 작업만 남았네. 네. 성별.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1이면 남, 2면 여, 4면 여, 3이면 남. 을 써. 얘기해요. 근데 주어진 함수가 if mid가 온 게 아니라 모두까지 나왔어. mod. 자, mod 함수는 뭐죠? mod 써볼까? mod.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잡은 값이 1이란 값이야. 8번째 값이. 그죠? 근데 짝수 홀수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면 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0이 나왔을 경우에 그 값이
짝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0인 경우에는 짝수고 이게 1이 나오면 홀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할 거야? if문이니까 는 쓰고 if. 자, 주민등록번호 8번째 숫자부터 구할 거예요. 미드로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에서 한 글자 이거죠. 근데 이 값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짝수야 홀수야를 구할 거죠. 그래서 MOD 안에 이 값을 넣습니다. 2로 나눠. 근데 그 값이 이게 홀수면을 제가 빼먹었네. 홀수면 그럼 1이면 이거 되죠. 그러면 남. 그 다음에 짝수면 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알겠죠? MOD 안에 들어가는 값, 이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야. 그러면 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일 경우엔 짝수가 되는데 지금 홀수인 경우에 남이고 짝수인 경우에 여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홀수 짝수 상관없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값이 홀수인 경우가 추루값으로 인식이 됩니다. if문은 지금 홀수야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홀수인 경우에 추루예요. 그럼 이거는 추루일 때 값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홀수와 짝수죠. 그럼 0인 경우에 짝수가 되죠. 그럼 짝수인 경우엔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원리로 계산이 됩니다. 최근에 여기 대의함수를 넣어서 날짜에 일수가 짝수야 홀수야에 따라서 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 대의 넣고 나누기 2는 1은 이제 홀수값 0은 짝수값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이 됐습니다. 2번은 이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고요. 지금 대출 상품과 대출 금액, 이자율표를 이용해서 이자를 계산해 그랬어. 이자는 대출 금액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값은 대출 상품에 따라서 이자율을 구할 거죠. 요거. 자, 그러면은 먼저 대출 금액은 나중에 곱하고 이자율부터 하겠습니다. VLOOKUP은 어떻게 내가 찾을 표의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찾을 거야. 알겠죠? 이 값을 어느 표에서 찾을 거야? 얘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 값을 추출할 거야가 되죠. 알겠죠? F4 따로 떨어졌어. 그러면 무조건 F4 눌러주시고 두 번째 열 값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1이고 이게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니까 0을 씁니다. 알겠죠?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럼 엔터 치면 일단은 이게 0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알겠죠? 회계라서. 자, 그러면 이제 이자율 구해졌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뭐로 할 거야? 대출 금액을 곱할 거야. 그럼 8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얘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해 라고 했어. 올림, 라운드, 업, 쉼표. 첫째 자리에서. 자, 첫째 자리에서 그래서 1을 쓰게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수로 표시가 됩니다. 소수점 자릿수 지정할 때는 자릿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릿수가 없어. 그러면 0을 쓰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이게 첫째 자리야. 그럼 1을 쓰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여기서 정수로 표시했는데 왜 소수점 둘째 자리야? 이게 서식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채점하는 게 아니라 수식을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자, 3번 문제. 어시스트와 리바운드가 모두 3위 이내인 선수를 수를 계산해. 카운트 ifs가 나왔어요. 자, 카운트 ifs는 뭐냐? 조건 범위에다가 조건식. 조건 범위, 조건식이에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뭐를 계산할 거죠? 어시스트에서 1등, 2등, 3등인 값과 리바운드에서 1등, 2등, 3등에 해당되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값들의 개수를 셀 거죠. 여기다 넣을 거예요. 먼저 어시스트 값부터 갈 건데 여기에서 라지 값의 3등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 몇 개인지를 셀 건데 조건식 쓸 때 이렇게 해서 크거나 같아하고 라지를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함수가 들어갔을 때는 일단 큰 따옴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큰 따옴표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렇게 쓰면은 바로 뜹니다. 이렇게. 자, 라지. 이 값에서 몇 번째? 세 번째로 큰 값.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 근데 이대로 하면은 답이 안 나오고 이 라지 함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크거나 같아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비교 연산자만 큰 따옴표 묶고 AND 연산자로 연결시킬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함수를 인식을 해서 이게 빨간색 색깔 바뀌었잖아요. 그럼 셀까지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세 번째로 큰 값까지 하나 1등, 2등, 3등 값이 구해졌고 이번에는 리바운드 값에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리바운드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했어. 그 다음에 이거를 큰 따옴표 이렇게. 여기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count ifs나 count if나 sum if나 sum ifs나 average if, average ifs 이런 함수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개가 나왔어. 알겠죠? 지금 보통 보면은 3위에 해당되는 값들 구했을 때 지금 아마 요렇게 요 두 개의 값이 좀 비슷하긴 한데 딴 이렇게 세 개의 값이 구해지고 이것도 세 개의 값이 구해졌다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값이 몇 개인지를 계산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 네, 지금 이렇게 요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수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번. 네, 4번 문제. 체질량 지수가 일단 체질량 지수를 구해줘야 되네요. 20 미만이면 저체중, 20에서 25 미만이면 정상,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여기다 넣어줘 이랬어요. 체질량 지수는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 자, 신장의 제곱은 파워 함수로 구합니다. 파워 신장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 값을 신장의 제곱을 구한 값을 체중에서 나눠줘서 이렇게 체질량 지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파워 함수는 제곱을 구하는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구하는 함수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야? if. 지금 방금 구했던 이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이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따옴표 저체중 하고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20 이상 25 미만이야. 또 다른 조건인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서 이 값만 바뀌죠. 정상 비만으로. 그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할게. 이렇게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20 이상을 써야 되나요? 지금 20 미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 조건은 20 이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25 미만부터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앞의 조건에서 이미 다음 조건이 정해졌어요. 정상. 그 다음에 25 이상. 다음은 25 이상인데 비만이야. 그럼 나머지 25 이상이야? 라고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나머지는 비만이야 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가로는 두 번 닫고. 자, 우리 if문 작성할 때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그죠? 그런 경우에는 if가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가 돼. 되셨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괜히 파워 나와서 뭐야 하지 마시고 모르면 한번 입력해 보시면 돼요. 입력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한번 입력해 볼까요? 파워.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number power. 여기 fx 들어가면 설명이 나와요. 미수를 지정한 만큼 거듭 제곱한 결과. 미수. 이거는 지수. 알겠죠? 자, 5번 문제.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거 보니까 조건을 입력하는 칸이고 희망부서가 기획부. 영어부인데? 그럼 여기다 써야지. 그죠? 조건을 써야 했으니까 희망부서가 기획부 조건 썼습니다. 인 사원들의 입사시험 평균을 계산해 그랬는데 디카운터와 뒷섬이 나왔네. 자, 뒤에 에버리지가 나오면 아주 쉬운데? 그죠? 우리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하죠? 기획부에 해당되는 이 값을 더해. 그 다음에 기획부가 두 개니까 두 개로 나눠주면 평균이 계산이 되겠지. 그죠? 합을 구하고 개수로 나눠주는 거. 그래서 뒷섬부터 갑니다. 뒷섬. 자, 데이터베이스니까 다 잡고 다 하나. 뭐야? 누구의 평균을 구할 거야? 입사시험의 평균을 구할 거야. 알겠죠? 두 개는 뭐야? 크리테리아.
조건. 자, 이러면은 합계가 나왔는데 이 값을 이제 카운타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누기 D 카운타 이렇게 다 잡고 어떻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했다면 이게 앞에 함수만 바꾸면 돼요. D 카운타니까 이걸 잡아도 되고 이걸 잡아도 되고 이걸 잡아도 개수를 다 구해줍니다. D 카운타는 상관없어요. 이거 잡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평균값이 구해지죠. 이렇게 똑같은 함수가 같은 유형의 함수가 나온 경우에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놓고 이 앞에 함수 이름만 변경해주면 된다는 거 알겠죠? 근데 만약에 디카운트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무조건 숫자 부분만 잡아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 계산 작업 질문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라서 제가 상시 사회 문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계산 작업 제가 안 풀어준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커말 2급도 커미조아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 쉽게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커말 2급 합격 후기가 자주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제 채널은 거의 커말 1급으로 굳어져서 커말 2급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합격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꼭 올해 안에 시험을 다 보시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